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시가 올해부터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대한 유료화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시민 공감대 확보도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선정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초청 전시가 잇따르는 등 세계적 축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비용 부담. 지난 2011년 10억 원이던 국도비 지원은 올해 3억 원으로 줄면서 진주시 부담은 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진주시는 축제 경쟁력 강화와 재정 자립을 위해 올해부터 유료화 확대를 추진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던 축제장의 입장료 징수가 대표적입니다. 유등과 각종 공연, 이벤트 행사 등을 집중화시켜 구역 유료화를 추진하고 축제 주최 측도 부분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사람이 참 많이 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통제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옳다. 그 수단은 하나의 유료화 방안이다. 유료화에 따른 책임 경영과 콘텐츠 보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연 7, 80% 높아진 대신에 얼마만큼 우리가 다르게 품격 있게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진주 시민에 대한 배려와 시민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과정이 성숙하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과정이 성숙하게 유지된다 하면 절대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올해 상반기 유료화 구역과 입장료 등을 산정하고 유등축제 유료화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네팔 대지진 피해로 경남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도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연락이 두절된 사람도 있지만 대책이 없어 애만탑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함양군 주민이 된 네팔인 여성 27살 다와돌마 씨.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딸이 잠들면 휴대전화를 꺼내 네팔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카트만두에 대지진이 난 뒤 부모님과 언니, 오빠 등 가족 10여 명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해보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엄마 아빠가 살아계시는지 그것만 엄마 아빠 목소리만 듣고 싶다. 근데 대지진이 시작된 지역이 고향인 나밀라 씨도 애 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편찮은 어머니는 물론 친정가족 7명 모두 감감무소식입니다. बेसरी दुःख लाग्छ नरमाइलो लाग्छ अब त्यस्तै त नि खाना खान मन लाग्दैन. 함양 지역 네팔인 결혼 여성 44명의 가족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13명의 가족들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모국에 들어가는 자체도 어렵고 또 모국 자체에서도 통제를 해요. 물이나 생필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함양군은 네팔 결혼 여성들의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창원 지역 모 지역 수협조합장 당선자 59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60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7일 부산시 강서구의 한 교회 앞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 1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여성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여성 워크넷을 만들어 오는 7월부터 운영합니다. 여성 워크넷은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여성회관 등 다양한 여성 취업기관의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성 워크넷 자체적으로도 구인 구직 신청과 취업, 창업 상담, 직업훈련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영 출신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전형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강수성 통영문인협회 고문위 위원장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전영림 화백의 예술세계를 전승할 재능 있는 청년 작가를 발굴하고 전 화백의 미술 정신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차세대 LNG 선박의 핵심 기술 등 100여 건의 기술을 중소기업에 공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취지인데요. 오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공개한 특허는 모두 105건, 개발비만 해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특허 기술료를 내지 않고도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돕고 침체된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이제 LNG 관련된 조선 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한 기술 가운데 FGSS는 LNG, 천연가스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LNG 연료 추진 선박의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 LNG 선박에 비해 20%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 기술을 적용해 지난해 수주한 선박만 50척, 10조 원에 달합니다. 선박 엔진 주변 장치를 제조하는 한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특허 공개를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기술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회사도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증대에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을까. 대우조선해양은 앞으로도 추가 특허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5월의 첫날은 맑은 하늘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이 참 좋은데요. 오늘은 하늘빛도 깨끗하고 낮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한낮엔 조금 덥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종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요즘 아침 기온이 부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15.1도로 포근하게 출발하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쑥쑥 오르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이 24도, 밀양이 29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땀이 맺힐 정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27도, 거창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가시거리가 1km 이하로 떨어져 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함안에선 아라제가 열립니다. 주말 계획 짜고 계신다면 아라제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토요일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시군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남 시군의장협의회는 어제 하동군에서 정례회를 열고 주민의 무상급식 중단 반대 의견을 반영해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뒷받침할 시군 조례를 보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다룬 곳은 5개 시군이지만 모두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했습니다. 김해시 주민과 양산시 기초의원들이 무상급식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해시에서는 학부모 18명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주민 발의를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경남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냈습니다. 양산시에서는 시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합천 해인사 길상암이 해인초등학교와 협약을 맺고 올해 전면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유상급식 대상이 된 학생의 급식비를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길상암은 올해 학생 6명의 급식비 300여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되며 급식비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경남에서는 올 2학기까지 전체 중학교의 87%에 해당하는 237개 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 1학기에 5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고 2학기에는 232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남해안에 해상 치안 활동을 해온 1000톤급 경비함정 1005함이 운항을 마치고 퇴역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29일 마지막 출동 임무를 마치고 입항한 1005함의 함장과 승조원들과 함께 퇴역식을 끝으로 1005함의 운항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05함은 지난 1984년 건조돼 지구의 약 21바퀴 거리를 항해했고 조난 선박 150척, 인명 1,281명을 구조했습니다. 통영 성동조선해양이 덴마크 해운회사인 머스크사가 발주한 5만 톤급 정유화학 운반선 명명식을 열었습니다. 머스크 타코마로 명명된 이 선박은 길이 183m, 폭 32.2m 규모로 평균 15노트 속도로 운항할 수 있으며 같은 선종 가운데 연비가 가장 높습니다. 또 선박 평형수 정화장치, 선박 수리와 폐선 때는 위험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돼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 기능을 갖췄습니다. 가족 극장 시리즈 3탄 고물놀이극 쿵쾅쿵쾅 고물놀이터가 오는 5일 오후 4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재미있는 산수화를 감상할 수 있는 김호민 초대전 캠핑 산수가 오는 6일까지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마술과 샌드아트, 비보이가 만난 환상적인 매직쇼 판타지 오브 매직 러브이즈가 오는 9일 저녁 7시 함안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